안녕하십니까, 이병옥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여러분들이 자주 궁금해 하셔서 질문을 주시는 내용들에 대해서 5편에 걸쳐서 여러분들한테 그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자, 먼저 이제 우리 시험 문제에서 간혹가다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도서관이 왜? 그래서 도대체 무슨 문제이길래 이런 질문이 오느냐. 그래서 문제를 먼저 같이 살펴보시면, 자, 모듈러 시스템의 필요성이 가장 큰 건물은 다음 중 어느 것이냐. 1번 도서관, 2번 극장, 3번 병원, 4번 은행. 그냥 자, 문제가 이렇게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거죠. 아니, 도대체 도서관이 왜 그러느냐 이거죠. 그래서 도서관이 왜 그러느냐. 그래서 일단 답은 1번 도서관이 맞는 답인데 도대체 그 이유를 모르겠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질문을 자주 하세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도서관에 관한 내용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죠. 도서관의 규모를 결정하는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의 면적, 도서관의 종류, 열람실의 규모,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소요실들의 구성 방법에 따라서 도서관의 규모가 결정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도서관의 규모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서고의 면적이더라. 그래서 서고의 면적을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서고의 수작 능력을 얘기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이론 중에 이런 내용이 있죠. 도서관 서고 1제곱미터당 보관할 수 있는 장서수가 도대체 몇 권이냐. 그래서 150권에서 250권 정도를 보관할 수 있는데 평균적으로 우리가 200권 정도가 보관할 수 있는 권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고의 면적이 도서관의 규모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더라. 거기까지는 내가 알겠어. 그런데 왜? 그래서 자, 도서관 서고의 모습을 살펴보면, 자, 이게 이제 국립중앙 도서관의 서고의 모습인데요. 보니까 굉장히 딱딱하죠. 네. 뭐밖에 없냐면요. 책을 보관해 놓은 서가 하고, 그래서 책을 보관하는 책장을 우리가 서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서가 앞에 직원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통로만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서관의 규모를 결정을 할 때, 또 서고의 계획을 할 때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냐 하면, 일단 서가, 책이 보관되어 있는 책장 하나의 크기, 하고 그 앞에 직원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통로의 너비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또는 뭐 이 국립중앙도서관처럼 양쪽에 책장이 있다. 그러면 서가 2개가 면하고 있는 그 부분하고 가운데 통로, 이렇게 하나의 모듈로 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하나의 단위로 해서 뭘 하느냐, 그 옆에다가 반복적으로 계속 붙여 넣는 거예요. 그래서 서가하고 그 앞에 면하는 통로 하나 자체가 뭐가 되냐 하면 모듈이 되고요. 그래서 이 모듈을 반복적으로 계속 사용을 하게 되면, 그러면 서고의 면적이 확보가 됐다. 그러면 몇 권을 보관할 수 있다. 또는 반대로 우리 도서관에서 보관해야 되는 책이 이만큼 있다. 그러면 면적을 어떻게 만들면 된다. 그러면 이 모듈로 정한 개수가 30개가 들어가느냐, 40개가 들어가느냐, 50개가 들어가느냐, 이렇게 이제 계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은 도서관의 내용인데 1장 총론의 모듈 계획에 관한 내용에서 문제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듈러 시스템을 가장 적용할 때 가장 용이하게 적용할 수 있는 용도가 뭐냐? 그러면 도서관을 얘기를 하더라. 뭐 물론 모듈을 다양한 용도의 건축물에서 적용할 수 있지만 그래도 가장 적용하기 용이한 용도는 도서관이 가장 적용하기가 용이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다음에 자, 두 번째 또 질문을 또 같이 여러분들하고 체크하겠습니다. 자, 또 두 번째 질문이 최상층의 층고에 관한 내용인데 그 중에서도 사무소와 백화점의 층고. 그래서 두 개가 비슷한 것 같은데 달라요. 근데 어디서 다르냐 하면 최상층의 층고를 계획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번 헷갈리는 내용인가 봐요. 그래서 자, 사무소와 백화점의 층고와 관련되어 있는 시험 문제를 보면 첫 번째 예제 문제는 사무소의 층고 계획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패턴이 어떻게 되냐 하면 1층, 지하층, 기준층에 대해서는 별로 시험 문제에서 물어보질 않아요. 그리고 숫자들을 제시를 하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숫자들 범위 내에서 비슷한 수치가 나오면 그냥 대략 맞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1번 문제 보시면 사무소 층고 계획에서 가장 옳지 않은 게 무엇이냐? 1층의 층고는 4m, 기준층의 층고는 3.3에서 4m, 3번 지하층의 층고는 4.0에서 4.5m, 그 다음에 4번 최상층의 층고는 기준층과 동일. 자, 정답은 몇 번이죠? 그렇죠. 4번이죠. 최상층의 층고는 기준층의 층고보다 조금 높아야 돼요. 얼마 높아야 되는지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거고, 다음에 두 번째 예제 문제 2번 보시게 되면 자, 백화점의 층고 계획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1번 1층의 층고는 5m, 2번 기준층의 층고는 3.3에서 4m, 3번 지하층의 층고는 5m, 그 다음에 4번 최상층의 층고는 기준층 층고에다가 더하기 30cm. 그러면 정답이 몇 번이죠? 네, 정답이 4번이지요. 그래서 백화점이나 사무소나 1층, 지하층, 기준층에 대해서는 틀린 표현으로 시험 문제 출제를 거의 안 하고요. 지금 문제와 보신 것 같이 최상층의 층고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을 바꿔서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이론적으로 체크를 하게 되면 자, 이런 개념이에요. 사무소하고 백화점하고 지하층, 1층, 기준층은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숫자로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사무소나 백화점이나 기준층의 층고는 3.3m에서 4m로 동일합니다. 다만 1층과 지하층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사무소의 경우는 최대 층고를 6.5m 또는 뭐 그 이상 잡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백화점에서는 보통 5m로 잡는데 그거보다 더 높이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층고만 좀 체크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하층도 사무소하고 백화점하고 차량이 어떤 차량들이 들락날락 하느냐에 따라서 층고가 달라지고 또 기계실, 보통 백화점이나 사무소의 경우는 기계실이 지하에 있는데 거기에 주차장만 있느냐 아니면 난방 설비를 하느냐 아니면 공기조화 설비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층고가 달라져요. 그래서 지하층에서부터 기준층까지는 별로 우리 시험 문제에서 답이 된 적이 없고 둘 다 최상층을 가지고 말장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소에서는 기준층 층고에다가 30cm를 더해서 약간 높게 잡아달라. 그 이유는 자, 최상층이니까 옥상에 뭘 해야 돼요? 네, 옥상에 방수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최상층이기 때문에 외기에 많이 접합니다. 그래서 열 손실이 많아지기 때문에 자, 사무소에서는 최상층에서 방수와 그 다음에 단열을 고려해서 높게 잡아주는 겁니다. 그 치수를
30cm에서 그 이상 더 높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최상층 층고보다 30cm 이상은 더 높게 해야 방수 처리와 단열 처리가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다음에 백화점은 최상층의 층고를 어떻게 해라. 그래서 봤더니 그냥 높게. 아니 그러니까 얼마나 높게. 아니 네 맘대로 하세요. 네, 네 맘대로 하세요는 무슨 얘기냐 하면 백화점의 최상층은 어떤 종류의 실들이 또는 어떤 용도의 공간들이 들어가는 것이 뭐 정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80년대의 백화점에는 제일 최상층에 뭐가 있었냐면 극장이나 예식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극장이나 예식장이 들어가려고 하면 층고가 높아야 돼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지어지는 백화점들 같은 경우는 최상층에 뭐가 있냐 하면 식당가가 있고 또 어떤 식당가는 그 위에 돔 천장을 씌워갖고 층고를 높게 잡습니다. 또 어떤 데 가보면 그 위에 천창을 아주 높이 씌워서 그 위에다가 여러 가지 조형물들을 매달아 놓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 층의 층고하고 동일한 범위 내에서 백화점의 최상층을 계획을 하게 되면 백화점 최상층에는 다양한 이벤트성의 공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층고가 낮은 경우에는 다양한 내용들을 반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백화점의 최상층의 층고는 얼마다라고 정해진 게 아니고 그냥 높게. 그래서 계획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특정한 치수를 정해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사무소하고 백화점에서 제일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최상층의 층고 부분이고 사무소에서는 기준층의 층고하고 동일하게 한다. 그 다음에 백화점에서는 사무소에 있는 층고의 내용을 가지고 와서 기준층 층고보다 30cm 더 높여서 계획해라. 이런 식으로 말을 바꿔서 시험 문제를 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말장난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